최근 우리 정치는 그야말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사건은 단순한 당내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존립 근거마저 흔드는 미증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공장에서는 이 자폭에 가까운 내분 사태와 그 배후에 깔린 법적 정치적 논란들을 상세한 분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정된 운명 아니었나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될 게 전 한 1년 전부터 계속 예상됐던 건데 결국은 좀 빨리 본인이 정치 결단을 좀 내렸어야 되는데 어쩌면 좀 느그적거렸다고 하나요? 결국은 제명까지 와버렸어요. 진짜 제명까지. 마찬가지로 그 지금 일부 반발이나 이런 건 있어 보이지만 그거는 그냥 개파 정도의 반발인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거나 이런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친한계 쪽이나 이쪽에서 잠깐 이러다가 말 것 같아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뒤가 없다. 그러니까 진작에 했었어요. 하려면 그 안에서 했으면 그럼 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되거나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을 것 같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얘기지만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제명 후에 정치 생명은 매우 위태롭다. 배종찬 소장님도 비슷하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사실관계만 먼저 말씀드리면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반대를 했죠. 네. 제명에. 네. 예. 양향자 최고위원이 기권을 했고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장동혁 대표에게 힘이 실릴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전체 유권자를 100으로 둔다면 대략 이래저래 종합 분석을 해보면 한 10분의 1 정도는 됩니다. 한동훈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이른바 팬덤, 또 팬덤이 아닌 또 지지층들도 있을 테고요. 그러면 저는 지방선거는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로 치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날 운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도층에서는 이런 식의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 반발 여론이 나오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이른바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도층 흡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2월 19일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텐데 이른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정리가 된 듯 보이지만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윤한 문제는 그중에서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다음 달에 토크 콘서트도 하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당 내부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중요한 6월 달에 이런 전국적인 정치 이벤트 선거를 앞두고 뭉쳐도 지금 국민의힘이 돌파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데 저는 이 갈등 이 균열이 저는 상당히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통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당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비판을 통해 성장하며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과연 이 조직이 민주정당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14일 새벽 1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당 안팎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장은 지도부를 향한 고성과 항의로 가득 찼고 배현진 의원조차 이를 정적 제거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의 반응입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한동훈 제명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리위가 부실한 조사 상태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은 과잉 징계이며 이미 민주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윤리위가 한 전 대표를 향해 마피아, 테러단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이성을 잃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는 도편 추방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투표로 추방하는 제도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는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변질되었고 결국 아테네 민주주의의 쇠퇴를 불러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현대판 도편 추방제가 아닙니까?
당내 폭주를 막겠다던 장동혁 대표의 총구가 정작 당 내부로 향하고 있다는 비판은 뼈아픕니다. 보수 진영 스스로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재 국민의힘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신호입니다. 내분 사태의 이면에는 더욱 심각한 사법적 쟁점들이 얽혀 있습니다. 최근 재판부는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법 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호처 공무원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권력을 개인의 방패로 삼아 국가법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라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허탈해합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반성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문장들을 쌓아 올리고도 정작 형량은 징역 5년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하지만 국가기관을 동원한 권력형 범죄에 처음이라 서툴렀다는 논리가 가당키나 합니까? 내란은 한 번만 성공해도 나라가 무너지는 범죄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어차피 나중에 정치 화합을 명분으로 사면될 것이라는 학습된 기대 때문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이 중형을 선고받고도 단기간에 사면되었던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공포와 허탈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그림 청탁 사건입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한 화백 작품을 김건희 측에 전달하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정 증언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아예 빠지고 싶다며 그림 전달 대상을 김건희가 아닌 다른 인물로 바꿔치기 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책임의 방향을 바꾸려는 프레임 전쟁의 전형입니다. 여기에 통일교 게이트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김건희가 친윤 후보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의 집단 입당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비례대표 공천 등을 약속했다는 혐의입니다.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특정 조직과 공천권을 주고받는 거래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왜 지금 2차 종합특검법이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엄중함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겁박의 정치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막겠다고 위협하는데 정작 그 수단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못합니다. 만약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묶어 국회를 마비시킨다면 이는 국회를 협상의 장이 아닌 인질극의 무대로 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3대 특검으로 충분히 수사했으니 2차 특검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2차 특검은 기존 수사에서 규명되지 못한 비상계엄 기획이나 국정농단 전모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비리 의혹을 들먹이며 물타기를 시도하지만 정말로 떳떳하다면 모든 의혹을 특검이라는 조명 아래 비추면 될 일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순간 메시지는 단순해집니다. 수사와 진상규명 자체를 피하고 싶다는 것이죠. 윤석열 스스로도 과거에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분도를 넘어 제도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범죄자가 법정에서 웃는 모습을 다시는 보지 않으려면 내란이나 외환죄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면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비상구 없는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역사는 또다시 정치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죄인들을 풀어줄 것입니다. 민주당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공천 헌금 의혹과 수사 무마 청탁 정황은 민주당 지지층조차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권력을 동원해 배우자의 수사를 관리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 절차를 가볍게 여긴 중대한 결함입니다. 지지층은 결코 같은 편이라고 해서 눈감아주지 않습니다. 민주당 역시 단호한 자정작용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결국 정치가 가야 할 길은 하나입니다. 사실을 바꾸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국가 제도를 거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누가 더 떳떳한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정치공장은 언제나 국민 편에서 진실을 좇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는 힘을 보태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